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를 부러워해 보셨거나 부러워하고 있나요? 세계 최강국으로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는 미국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재미있는 만화나 게임을 현지에서 바로 즐길 수 있다는 이유로 일본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대를 막론하고 부러운 나라 순위 상위권에서 빠지지 않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의 산유국들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이 나라들이 석유로 떼돈을 벌며 호화로운 삶을 만끽할 때 우리 노동자들은 그들 대신 사막의 폭염에서 땀 흘리며 일해야 했으니 부러울 만도 하죠. 중동 붐이 지나간 지 한참 지난 지금도 오일머니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여러 일을 해내거나 계획하는 걸 보고 이들 나라를 부러워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들 중동 국가들은 거꾸로 우리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막강한 부러도 이루지 못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우리는 이미 이루어서라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죠.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아랍권에 알려졌습니다. 845년에 간행된 이븐 쿠르다드비라는 학자가 쓴 왕국과 도로 총남이라는 책에는 중국의 저쪽의 신라라고 불리는 금이 풍부한 나라가 있다. 그곳에 진출한 무슬림들은 자연환경의 쾌적함 때문에 영구 정착하여 떠날 생각을 아니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부터 구전되어 와 11세기에 문자로 기록된 페르시아의 서사시 쿠시나메 역시 아랍 왕조에 쫓겨 신라로 망명 온 페르시아의 왕자가 신라 공주와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 분량의 상당수를 차지하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신라 앞에 페르시아 말로 더 좋은이나 더 아름다운이란 뜻인 접두사 바를 붙여 신라를 바실라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당시 중동 사람들이 신라, 즉 한반도나 그곳에 있던 나라들을 이상적이고 살기 좋은 나라로 인식했음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이 시기 우리 역사나 설화들을 보면 처용가로 유명한 처용 등 서역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나 쌍화점에 나오는 회외아비처럼 서역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들을 여러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라나 고려가 중동과의 교류가 활발했음을 말하는데요. 이후 중동과의 직접적인 교류는 이전에 비해 폐쇄적인 대외 정책을 내세웠던 조선이 들어서면서 수백 년간 단절되었지만 현대에 들어 중동과의 교류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70년대부터 석유 수출로 떼돈을 벌기 시작한 중동 국가들이 그 돈으로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그 공사를 우리 기업들에 맡기면서부터였죠. 이를 계기로 한때 중동은 우리에게 기회의 땅처럼 여겨졌고 현지인들도 한국인들의 뛰어난 솜씨와 근면함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우리를 높이 평가하게 되었는데요. 이때를 계기로 우리나라에는 산유국하면 부자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고 그런 산유국인 중동 국가들은 부자나라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사우디를 포함해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여러 중동 국가들이 석유로 쌓은 부를 통해 우리나 다른 선진국들도 미처 생각지 못한 각종 랜드마크를 세우거나 대도시를 건설하고 있으니 그런 인식 자체가 틀린 거라 하기는 어렵죠. 축구만 봐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나 카림 벤제마, 네이마르 등 실력만 보면 지금도 유럽에서 뛰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선수들이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으며 사우디에서 뛰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선수들과 비교하면 크게 밀리는 제시 링가드가 K리그에 와서 뛰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열광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 21세기가 된 지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중동 국가들을 부러워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부를 갖고 있는 동시에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풍부한 지하자원까지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중동 현지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와는 좀 다른데요. 일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카타르를 방문했을 당시 카타르 국왕에게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생각하는 것처럼 폐하, 카타르는 신의 축복을 받은 나라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카타르 국왕은 정색하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다. 한국이야말로 축복받은 나라다. 물론 이 말은 정상 간 외교에서 상대 국가를 칭찬하기 위한 목적도 강한 만큼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타르 국민들을 포함해 적지 않은 중동 사람들이 한국을 신의 축복을 받은 나라까지는 아니라도 부러운 부분이 많은 나라로 생각하는 건 사실인데요. 당시 카타르 국왕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말한 한국이 축복받았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들은 인력이 있지 않은가? 한국은 지하자원은 없을지 몰라도 그 대신 인적 자원은 풍부하다는 겁니다.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상투적이라고까지 느껴지실 분들 많으시겠죠. 하지만 카타르 국왕의 이 말은 단순 립서비스가 아닌 게 카타르를 포함한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느껴질 만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동 국가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인적 자원에 대한 거니 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현재 사우디가 추진하는 국가 사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 하나가 자국민 인력 비율을 높이는 겁니다. 사우디는 현재 일명 사우디제이션이라고 불리는 자국민 의무고용 정책을 추진 중인데요. 201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이 정책의 목표는 당시 기준으로만 해도 25%에 달했던 사우디인의 실업률을 낮추는 겁니다. 2011년 당시 사우디 내 기업 중 93%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기준, 사우디인 고용 비율은 9%에 불과했는데요. 이는 우리가 사우디에 가면 볼 수 있는 노동자 상당수가 사우디 국민들이 아니란 겁니다. 사우디인 노동자는 정부 부처나 공기업, 주로 서구에서 들어온 외국계 기업이 아니면 보기가 어려운데요. 취업하지 않은 국민들은 정부에서 주는 생활 보조금으로 먹고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때 국민의 4분의 1이나 되었으니 정부 차원에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나설 만도 하죠. 이를 보고 실업자가 되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는 사우디가 부럽다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는 사우디만 아니라 다른 중동 산유국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사우디가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 인구 중 보조금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으로 국민인 사람만 쳐도 2,4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 비슷한 환경인 주변 나라들 인구를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이들 나라의 인구는 그 나라 국적이 없는 사람들도 포함한 거니 실질적으로 사우디가 부담해야 하는 건 이들보다 상상 이상으로 많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국민 한 명 한 명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적어 빈부격차가 아주 큰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우디가 추진하고 있는 게 기존의 보조금을 받으며 살던 국민도 취업해서 돈을 벌게 해 보조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를 통해 기존의 보조금을 받던 사람도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모범이 될 수 있을 만한 나라는 사실 의외로 가까이 있는데요. 바로 바다 건너 페르시아만에 있는 이란입니다. 이란은 미국 등의 경제 제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라 해야겠지만 모든 분야에서 남성은 물론 사우디와 달리 여성까지도 자국민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노동자로 종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제 제재만 풀린다면 풍부한 석유까지 더해져 진정으로 온 국민이 부를 누리면서 스스로의 역량도 갈고 닦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란은 시아파라 수니파인 아랍 국가들에 있어서는 이단인데다 현재의 경제력도 상당히 뒤처져 있어 모델로 삼는다고 하면 여러모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거리는 있지만 역시 스스로의 역량으로 경제 발전을 이뤘으면서 여전히 자국민 상당수가 직접 노동 활동을 하며 개개인의 역량도 뛰어나고 현지에서의 국가 이미지도 좋은 한국을 모범으로 삼으려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현상은 사우디만 아니라 UAE나 카타르 같은 다른 아랍 국가들도 에미리티제이션, 카타리제이션 등으로 사우디의 정책을 모방하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은 사우디처럼 할 필요가 없을지라도 언젠가는 바닥이 나게 되어 있는 석유에만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어서인데요. 특히 UAE는 2009년에 있었던 두바이 금융위기로 두바이에서 일하던 미국과 유럽에서 온 금융 전문가들이 두바이를 떠나는 걸 봤기에 자국 인력을 키우지 못하면 큰일이 날 수 있음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존에는 외국인들에게 주로 맡겨왔던 자리들도 자국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들 국가의 한국에 대한 부러움은 더욱 커지게 되었는데요. 자국민들에게 일을 맡기려고 해도 이들의 수준이 자신들이 원하는 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수십 년 전부터 자국의 부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생활 보조금을 줬기에 여기에 익숙해진 국민들의 교육열이나 취업 의지가 낮아져서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의 학생들을 대거 유학 보내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아직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중요 임무는 여전히 외국인에게 맡기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에 반해 한국은 최근 조선업에서 우리 숙련 노동자가 줄어들고 기술력이 부족한 외국인 노동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산업 전체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거에서 알 수 있듯 우리 노동자들의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이런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기들은 쓰고 싶어도 쓸만한 사람들이 없어서 못 쓰는 자국민 노동자를 한국에서는 돈이 더 많이 든다는 이유로 기업이 오히려 기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중동 국가들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동 국가들의 현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숙련된 자국민 노동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들이 해당 산업에서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현재 0.78명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출생률을 생각하면
외국인 노동력은 사회 유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동처럼 외국인들한테만 모든 걸 맡기다 본인들의 역량은 키우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 또한 막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면 어떨까 싶네요.